원가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원가 회계 목적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재무제표 작성에 유용한 원가 정보, 즉 제품 원가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 통제에 대한 유용한 원가 정보, 원가 정보를 알아야지 원가 통제를 알겠죠. 그래서 원가를 낮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자에게 경영 의사결정, 특히 원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판가를 결정할 수 있죠. 따라서 경영자에게 경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데 네 번째,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재무회계에 대한 내용이죠. 따라서 4번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가 행태. 원가 행태는 모양이죠. 이것은 뭘로 구분합니까? 변동원가하고 고정원가,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봤죠. 그리고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원가하고 간접 원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자산화 여부에 따라서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 기간 원가는 다 비용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산화 여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 원가하고 사후 원가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5번 원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첫 번째,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기초 원가에 되는 거죠. 그리고 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이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따라서 우하향으로 다이당 고정비가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동비 총액은 조업도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상향으로 그래프를 그렸죠. 그래서 변동비 총액은 조업도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된다는 거. 네 번째 보시면 매물원가는 현재 의사결정에 반드시 고려된다. 이게 잘못됐죠. 매물원가는 과거원가입니다. 따라서 현재 의사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게 매물원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노무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노무비도 직접 노무비하고 간접 노무비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직접 노무비는 기초 원가고 가공원가 모두에 해당한다. 여기 보세요. 가공원가, 기초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라고 합니다.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결국 직접 노비는 기초원가고 가공원가 모두에 해당하게 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간접 노비는 제조 간접비에 반영되는 거죠. 그리고 발생된 노무비 중 미지급된 노무비는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잘못된 표현이죠. 원가에 반영됩니다. 발생주의에 따라서. 아홉 번째, 직접 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추적 가능하면 직접 원가죠. 간접 재료비, 이것은 직접 원가가 아니죠.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공장 수위 등의 급료도 마찬가지로 제품 원가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간접 원가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동용용 연료도 마찬가지로 어떤 제품의 연료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접 경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 특정 제품의 설계비, 이게 직접 원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11번째 보시면 의사결정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관련 원가는 미래 원가로서 특정 의사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가로서 고려 중인 대안들 간의 차이가 있는 미래 원가, 관련 원가의 특징은 미래 원가입니다. 그 다음에 비관련 원가는 의사결정하고 관련이 없는 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물 원가는 과거 원가죠. 그래서 과거 의사결정의 결과로 이미 발생된 원가입니다. 근데 네 번째 보시면 기회비용 있으면 특정 대안을 채택할 때 포기하는 대안이 여러 개일 경우 이들 대안 중 효율이 가장 작은 게 아니라 가장 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13번째 보시면 변동원가, 지금 Y축은 총합가, X축은 조업도죠.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총합가는 증가하게 됐죠.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고정원가는 일정하죠. 총원가하고 조업도를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준변동원가는 고정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변동비성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준변동원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을
계단 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중고정 원가. 그래서 네 번째 답이 맞는 표현이네요. 15번째 보시면 제품 A의 공성품, 공성품이란 뜻은 불량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10개를 보유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공성품의 생산에는 단위당, 개당이란 뜻입니다. 직접 재료비 1,000원, 단위당 변동공원가 1,200원, 단위당 고정원가 800원이 투입됐다. 이미 투입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A의 판매 가격은 5,000원이다. 근데 공성품을 외부에 3,500원에 판매한다면 단위당 운반비가 300원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럴 경우 매물원가가 아닌 것은 매물원가는 이미 과거 원가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단위당 운반비 300원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게 미래 원가죠.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입니다. 따라서 요 단위당 운반비가 매물원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직접 재료비, 변동가공원가, 단위당 고정원가 이것은 이미 투입됐죠. 이게 매물원가가 되는 겁니다. 주관식 보시면 제조간접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기 총 제조원가를 줬고 직접비 기본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에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죠. 따라서 제조간접비가 얼마인지 구할 수가 있겠죠. 직접비가 30만 원이니까 제조간접비도 30만 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공원가를 계산하면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 여기에 지적 견비를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를 제한 간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직접 경비를 다 합친 게 가공원가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 보시면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기계가 고장이 나서 처분하려고 한다. 시등원가는 100만 원이며 고장 시점까지의 감가상각금액은 20만 원이다. 결국 장부가액은 80만 원이 되는 거죠. 바로 처분하는 경우 50만 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10만 원의 수리비를 들여 수리하는 경우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매물원가는 얼마인가? 이것은 매물원가는 과거 이미 투입된 원가죠. 결국 시등원가에서 고장 시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게 매물원가가 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바로 처분 시 얼마 받을 수 있다 했어요? 5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기회비용은 60만 원. 즉 수리 시 70만 원 받고 수리비 10만 원 드렸죠? 60만 원이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수리를 해서 처분했다. 이때 기회비용은 바로 처분했을 경우에 받는 가격 50만 원이 기회비용이 된다는 거. 이것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다음 자리에서 기초원가, 가공원가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방금 전에 나왔었죠? 어떤 겁니까? 직접 노무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직접 노무비 40만 원을 찾는 문제죠. 세창의 단기 직접 재료비는 5만 원이고 제조간접비는 4만 5천 원이다. 주식회사 세창의 직접 노무비는 가공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 단기에 직접 노무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직접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간접비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공비죠. 여기에 20%가 직접 노무비라고 줬어요. 요것만 풀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직접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 곱하기 0.2, 그 다음에 4만 5천 원 곱하기 0.2니까 9천 원이죠. 이것을 직접 노무비 곱하기 0.8 이렇게 되는 거죠. 왼쪽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9천 원만 남고 이것을 0.8로 나누면 직접 노무비는 11,250원이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